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필요한 만큼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리를 내리는 쪽에 힘을 싣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을 어떻게 제재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정 연설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또 경찰 증원 등을 통해 치안 확보에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필요한 만큼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리를 내리는 쪽에 힘을 싣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부분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파월 의장은 한 달 전까지 자신들의 기대치에 맞게 통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서 석 달 연속 전문가들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입장을 바꾼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물가 상황이 유지된다면 현재 금리를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If higher inflation does persist, we can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restriction for as long as needed. 2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입장을 냈던 것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Most FOMC participants see it as likely to be appropriate to begin lowering the policy rate at some point this year.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다시 고삐를 쥘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달러화도 그만큼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내려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와 금융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을 어떻게 제재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북부 줄리스 군 기지에서 요격한 이란발 탄도미사일 잔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한 이란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offensive capabilities and we will know what to do and when to do and how to do. 하지만 국제사회의 자제 분위기를 고려해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걸로 보입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제3국 내 이란 자산 타격처럼 배후를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공격부터 요인 암살,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 공격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도발을 했을 때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조금 약할 때 그 지점에서 다양한 옵션을 두고 공격을 하겠죠. 이란은 확전을 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외교장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이란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수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 올려 잡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한국경제대에서는 석 달 전과 같은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 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IMF는 내년 성장률도 3.2%로 예상했습니다. Reasonable number. It's not the supercharged number we used to have from 2000 to 2019, 3.8. We'd like to get back there, but it's not bad. IMF는 세계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1.5%에서 올 1월 2.1%로 이번에 다시 2.7%로 0.6%포인트씩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와 내년 모두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월 전망과 같았습니다. IMF 전망치 2.3%는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5.2%, 올해 4.6%, 내년 4.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f the Chinese authorities implement a package of reforms to deal with the property sector, deal with structural reforms, then we could also see a pickup in activity in the country itself. 다만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세계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며 3.2%를 예측한 IMF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IMF도 에너지 가격이 15% 상승하면 물가가 0.7% 올라간다며 중동발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한국 금융시장은 어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돌파했고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팔고 나서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과 동시에 5.9원 오른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오르더니 장중 1,4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1,400원대 기록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역대 네 번째입니다. 변동성 확대에 외환당국이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서며 가까스로 1,400원 아래로 방어했습니다. 중동 불안에 안전자산 달러로의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나홀로 좋은 미국 경제 지표가 강달러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강달러를 지지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또는 횟수의 축소를 지지하는 쪽으로 환율 급등은 주식시장에도 불리한 요인,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물가를 더 자극할지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수입 물가 지수는 고유가 여파로 지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고환율이 반영된 4월 물가 지수는 더 뛸 전망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당분간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무역 수지에도 고유가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선제적 위험 관리가 요구됩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유심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심카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휴대폰 회사를 컨택해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문자 메시지 2단계 인증을 사용해 은행 계좌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FBI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이 같은 수법의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6,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 피해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에서 2만여 달러가 빠져나가는 동안 은행과 통신사인 스펙트럼도 자신의 돈과 신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스펙트럼의 보안 시스템을 비판하며 사기범들이 휴대폰 번호를 훔치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USC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USC는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반유대주의로 알려진 아스나 타바썸이 선정된 것에 대해 친이스라엘 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서자 안전 문제로 이를 취소한 것입니다. 1세대 미국인 무슬림인 타바썸은 NBC LA와의 인터뷰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지 않기로 한 학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바썸은 인권과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을 인종차별적인 증오 캠페인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학교 측이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증오 캠페인에 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USC 측은 고심 끝에 졸업생 연설을 취소했다고 밝히며 매우 실망스럽지만 전통은 안전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시정 연설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또 경찰 증원 등을 통해 급증하는 강절도 사건 등 치안 확보에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는데요. 베스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시설을 대폭 확충해 노숙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 심각해지는 강절도 문제는 경찰력 증원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치안 확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노숙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비영리 단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We have brought the public sector together, and now we must prevail on the humanity and generosity of the private sector. LA for LA can be a sea change for Los Angeles, an unprecedented partnership to confront this emergency, an example of disrupting the status quo to build a new system to save lives. 대규모 플래시몹 절도와 원정 강도단 등 범죄 문제도 더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최근 신규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경찰력 증원을 통해 공공안전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Amidst the national and local police hiring and retention crisis, together with the council, we forged a new contract specifically designed to reduce the downward trend in officers. As a result, we're attracting record numbers of applicants to the police academy, and my budget for next year maintains our LAPD staffing goals. 베스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도 강조했습니다. 2년 뒤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며 인프라 건설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Doubling permit help for business owners, accelerating our restaurant and small business express program. Council has been a key partner in this progress, and we will continue to act for businesses, especially downtown, on exciting new initiatives like the potential modernization of the convention center
to attract tourists and business travelers. 시정연설에서 여러 차례 더 나은 LA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베스 시장은 이번 달 말 시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실적이 저조한 8개 지점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며 본격적인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버지니아주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점을 조지아주 둘루스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프로미스 원 뱅크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은 지난달 28일 지점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점 인수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3월 LA 한인타운 윌셔 맨해튼 지점과 LA 다운타운 메이플 지점, 헌팅턴 팍 지점 등 일리노이와 텍사스까지 6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2개 지점까지 매각이 완료되면 뱅크 오브 호프의 지점 수는 54개에서 46개로 8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한미은행도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지점과 텍사스 지점 등 3개 지점을 폐쇄하며 지점 수를 32개로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들도 많이 찾는 쇼핑몰 LA 더 그로브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팝업 라이브러리가 설치돼 이른 시간부터 팬들로 붐볐습니다. 그로브 측은 오늘 설치돼 목요일까지 유지되는 팝업 라이브러리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을 특별한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파티파이와 제휴해 오는 19일 금요일에 발매되는 11번째 정규 앨범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 설치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팝업 라이브러리 소식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오전 5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엿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사랑의 회초리에 비유하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선거 결과는 당의 선거운동을 평가받는 것이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생중계된 육성 메시지 대신 국무회의 종료 뒤 참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는 물가 관리와 고금리, 경기회생, 청년 지원 등 분야별로 정부의 노력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거나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소통 부족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을 언급했지만 야당과의 협치나 영수회담 언급은 없었습니다. 12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과 민심을 14차례 언급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향후 쇄신 방향은 민생을 강조하는 국정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소통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야당들은 일제히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반성이 아닌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독선으로 거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불통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단 변명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영수회담과 협치에 대한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정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라며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고 몰아세웠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못 알아듣는 불통의 정치로 일관했다. 변명과 핑계뿐인 불통의 13분, 절망을 넘어 분노스럽다 등 야당들의 혹평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우선순위를 민생에 둔 데 대해 긍정평가하며 당정 소통 강화로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총선 참패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소통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될 거라 보고, 대표적으로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총선 참패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용산 책임론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놓고도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어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배로 3시간 만에 도착한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노란색 부표가 떠 있습니다. 선상에서 열린 추모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슬픔은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와 같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세월호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단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흰 국화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등을 옷에 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또 어떤 삶을 가지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같이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참사 유가족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며 참사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보라색 점퍼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단원고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억교실을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책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또래 언니 오빠들이 당한 참사기도 했고 수학여행이라는 게 그냥 누구나 다 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추모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광장 기억공간과 인천가족공원의 일반인 추모관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번째 봄을 맞은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한결같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기원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 대학별 입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수험생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쿨에 다니던 20대 A씨는 의대 진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도전한 대입에서 실패하자 올해는 아예 로스쿨까지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과로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이미 로스쿨을 자퇴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멈추는 거 없는 거죠. 하지만 올해 입시부터 정부가 당장 정원 2,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증언 1년 유예설까지 나오자 안 그래도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아직도 뭔가 결정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는 어쨌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규모 증원 소식에 도전에 나섰던 직장인 같은 늦가기 수험생들도 이젠 다음 달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며 심란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의대 증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무전공 선발 비율도 변수입니다. 대학 입장에선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이면 그 비율에 따라 다른 학과 정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원이 좀 많다면은 여기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정원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은 좀 갈피 찾기가 좀 어렵겠죠. 모집 정원이 학과별로 모두 다 조정되는 상황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인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 선택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교대 정원 감축까지 확정된 상태. 의대 증원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의대 지망생은 물론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숨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 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민주당은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야당만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해독된 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40여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최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 해도 22대 국회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수용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국민은 겸허히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 묵언하고 있었다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당의 공식 입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선거 승리만 하면 그게 다 해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하는 법안 내용 등을 독소 조항이라 꼽은 건데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여당 사령탑이 반격에 나선 건 당내 기강을 다잡고 총선에서 졌지만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2대 때도 계속 특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총선 뒤 첫 당선자 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와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고 다음 달 10일까지 새 원내대표도 뽑기로 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제사법위는 18개 국회 상임위 중 하나지만 체계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이번 국회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민주당 내에선 다음 국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었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범야권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활용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 단독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럴 필요가 없고 법사위 소관 법안인 특검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의장을 내놔야지.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역풍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6년 동안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는데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야 지각 개원한 이번 국회를 22대 국회가 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공식 문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올해도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1년 동안의 국제 정세와 외교 활동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7년째 되풀이됐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판결은 물론 지난 2월 일본 기업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도 지극히 유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に明らかに反する判決に基づき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양국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렸다고 긍정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강경해진 겁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기시다 내각이 강경 외교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권 위기 타개책으로 삼으려는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여성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 가주 동부지법 치안판사에 김지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인 치안판사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9년간 변호사로 그리고 연방검찰 동부지검 세크라멘토 사무실에서 민사부서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코트라 LA 무역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추진 사업과 현안 등을 공유하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시보건국이 렙토스피라증 확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국은 쥐소변 접촉으로 감염되는 렙토스피라균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렙토스피라증 감염 시 고열과 우한,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신부전과 수막염, 그리고 심할 경우 폐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타이드 등 포드 타입 세제가 리콜됐습니다. 제조사인 프록터&갬블은 타이드와 개인, 에이스 등의 포드 타입 세제에 안전 지퍼가 쉽게 열려 어린이들이 만질 위험이 있다며 세제 82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에 판매된 지퍼백 포장의 포드 세제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샌디에고 아시안 영화제가 열립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으로 인도 영화 퀸 오브 마이 드림이, 폐막작으로는 일본 다큐멘터리 아시마가 선정됐으며 한국 영화로는 보통의 가족이 상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로에 무단 진입한 시민이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베트남에선 극적으로 열차 사고를 막아낸 현장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물열차가 진입하는 것에 맞춰 차단기가 내려왔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이를 뚫고 달리는 열차로 몸을 날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를 본 직원의 몸짓이 더 빨랐는데요. 남성을 잡고 끌어내 열차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잠시 후 다른 직원들까지 달려와서 남성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배회하며 화물열차 통과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철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남성을 막은 직원은 철도회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 자이에드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우디 슈퍼컵 결승에서 알 이티하드가 알 힐랄에 대패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격분한 한 관중이 선수를 향해 채찍을 휘두릅니다. 분노한 선수는 관중에게 달려들었지만 주변에서 제지했고 관계자들이 이 관중을 제압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는데요. 채찍을 맞은 선수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공개했고 폭행한 관중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확산하자 사우디 축구연맹은 관중 행동 수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고도 의젓하게 버텨내는 경찰견의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경찰이 피 흘리는 개를 안고 황급히 뛰고 있습니다. 벌써 축 늘어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찰견입니다.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만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고 말았는데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이 워낙 심해서 더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자 결국 경찰은 도로를 폐쇄한 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경찰견을 이송했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다행히 경찰견은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극적으로 다시 경찰의 든든한 동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배수관에 갇혀있던 악어가 6개월 만에 자유를 되찾아 화제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 헤드의 한 배수관에 갇혀있던 이 악어는 길이가 180cm나 됐는데요. 배수관이 가로, 세로가 격 30cm에 불과해 몸이 끼인 채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악어 입이 배수관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간혹 봤어도 갇혀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는데요. 하지만 악어가 계속 머물자 뒤늦게 동물구조대에 연락했고 출동한 구조대는 배수구 입구 일부를 제거해 단 10분 만에 악어를 꺼냈습니다. 악어는 강으로 연결된 배수구를 따라 올라왔다가 갇힌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갇힌 시기가 동면기와 겹쳐 6개월 중 5개월은 자면서 버텼던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